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저는 지금 아일랜드에서 2021년부터 지금 4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오늘은 2026년 1월을 맞이해서 아일랜드의 워홀이나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일랜드의 시급과 또 소득세 이런 내용으로 좀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버실 수 있는 돈의 금액과 또 그 금액에 따른 세금, 그리고 아일랜드에서의 유학생이나 워홀러로서의 필수로 드는 그런 생활비까지 다 합해서 아일랜드에서 사는데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들고 얼마만큼을 또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7년에 아일랜드에 왔을 때보다 지금 현재 아일랜드에 관한 워홀이나 이민 아니면 어학연수 같은 게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영국이 EU에서 나가면서 EU 나라 중에 영어권이 아일랜드 하나 남기도 했고, 아무래도 영어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아일랜드의 시급이 높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일랜드에 와서 워홀을 시작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모이게 되는 그런 고민에 쌓이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아일랜드에서는 지출이 많고 또 버는 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일랜드의 시급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26년 기준 아일랜드의 최저시급은 14.15 유로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유로를 사용을 하고요. 지금은 또 유로가 환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서 14.15 유로는 지금 촬영일 기준 24,0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1시간에 벌 수 있는 이 돈이 14.15 유로, 즉 24,000원이 되는 거라 시급이 좀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일랜드에서는 대부분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주 5일, 그러니까 즉 40시간 일을 하는 것을 풀타임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같은 거를 가시더라도 파트타임은 20시간 내외이고 풀타임은 보통 주 40시간을 지칭을 하고요. 오피스나 이런 정규직의 일을 할 때도 최대 그리고 평균으로는 주 40시간을 일을 하고 회사마다 37시간, 37.5시간 이런 식으로 줄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40시간을 평균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14.15 유로씩 40시간 일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566유로를 얻게 되시고 그게 한 달 총액이 2,450유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율로 따지면 한 달에 380만 원이거든요. 이게 최저 시급이라고 따졌을 때 알바만 해서 380만 원을 한 달에 벌어갈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금입니다. 아일랜드가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세금이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아일랜드 소득세는 총 3개로 구분이 돼가지고 살짝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PAY, PRSI, 그리고 USC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서 이 3개를 합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PAY는 Pay as you earn 이라는 단어의 약자로 이제 버는 만큼 내는 세금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인컴 텍스가 되는 거고, 한국은 좀 이렇게 구간이 좀 촘촘하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만큼은 얼마를 내고 올라가면 또 얼마 내고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뉘어진다면 아일랜드에서는 딱 2구간으로 나누는데요. 이 기본 세율은 20%를 내게 돼요. 내가 소득세를 낼 만한 적정 구간의 소득을 받게 되면 무조건 다 20%를 내게 되는데요. 이 구간이 바로 44K까지입니다. 연에 44K 연봉
이하를 버실 경우에는 다 20%의 세율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 이 44K 이후부터는 몽땅 다 40%의 세금을 내야 해요. 44K라는 이 기준선 자체도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상승이 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한국 세율과 이제 아일랜드 세율이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50K를 번다 했으면 그 중에 44K까지는 20% 소득 세금을 내지만 그 이후부터 6K는 다 40%를 떼야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내가 80K를 번다 하면 44K는 20%만 내지만 그 이외에 있는 36K는 다 4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소득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이면 뭐 한국 세율과 비슷하게 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애매하게 중상 정도를 번다 하면 이제 40%로 나가니까 보통 이제 워홀로 오시는 분들은 44K가 최저시급이나 이 정도로 일을 하신다면 40%까지 낼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겠지만 어찌됐던 20%의 세율이 나가기 때문에 세금이 크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 20%를 다 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개인별로 받는 텍스 크레딧이 있어요. 아마 뭐 1년에 3,300유로인가를 받아가지고 텍스 크레딧도 또 개인의 사정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뭐 디펜던트한 자녀가 있다던가 뭐 결혼을 했는데 외벌이라던가 하면은 이제 그 텍스 크레딧의 양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1년에 3,300유로를 크레딧으로 받아요. 그 3,300유로를 내가 월급을 받는다 치면 12달로 나눠서 조금씩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양에서 내 텍스 크레딧을 차감을 하고 나머지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최저시급을 받는다라고 치면 한 달에 내는 pay as you earn 이 일반 소득세가 160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화로 치면 한 27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랜드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총 3가지가 있잖아요. 소득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pay as you earn 이 소득세였고 두 번째는 PRSI라고 해서 조금 더 복지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Pay Related Social Insurance라고 불리는데요. 얘는 한 4.2%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해요. 이제 최저시급을 받았을 때 얘도 이제 구간별로 세율이 나누어져 있는데 최저시급을 받으시면 이제 4.2%를 내는데요. 이것을 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소셜 웰페어 관련된 도움 주는 그런 돈들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일을 하다가 뭐 정리해고를 당했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실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었을 때도 이제 PRSI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 뭐 국가에서 지원금 같은 거를 이제 주기도 하고 뭐 PRSI를 뭐 2년인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내면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이렇게 의료 서비스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좀 복지에 관련된 거를 내야 하는데 이게 내가 선택해서 나는 내고 너는 안 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안에 이 두 번째 세율인데요. 이게 어찌됐던 얘도 4.2% 최저시급을 벌었을 때 약 한 달에 105유로 정도,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20년인가를 꾸준히 내면은 아일랜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됐던 이런 또 세금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세 번째는 이제 USC라고 해서 Universal Social Charge인데요. 얘는 이름 자체는 소셜 찰지라서 얘도 약간 좀 복지에 관련된 것 같지만 아일랜드 현지인들도 이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확실히 모를 정도로 좀 애매한 그냥 정부에서 그냥 뜯어가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높지는 않은데 얘도 어찌됐던 소득별로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최저시급, 뭐 워홀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월 2% 정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45유로 정도니까
한화로는 76,000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저 시급 1시간에 14.15유로로 계산을 해서 40시간 평균 한 달에 4주 정도 일한다고 쳤을 때는 2,264유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약 1,950유로 정도의 월 실수령이 나와요. 세금을 떼면. 그러면 이게 한화로 따졌을 때 3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이제 330만 원인 거고, 이제 여기부터는 생활비가 나가야 되겠죠. 이 생활비는 사람들마다 다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지만 대부분 드는 그 필수 생활비를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일랜드에서 가장 소비 패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월세예요.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월세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월세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월세와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일랜드의 보증금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한국처럼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많으면 3달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한 달 월세 자체가 한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제가 집에 관련된 영상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영상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일랜드에서는 월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스튜디오 하나를 다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방 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아파트를 이제 공동 쉐어해서 다 같이 아파트를 월세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쉐어하우스로 많이 사시게 되는데, 집이나 아파트 전체가 월세를 내게 되면 더블링 기준으로 기본 2,000유로는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받는 실수령이 1,950유로였는데 2,000유로를 다 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 하나를 빌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아파트나 집 한 채를 월세로 이렇게 사는 그런 식인데, 이제 대부분 가장 흔하게 워홀이나 어학연수 오셔서 사시는 형태가 이제 방을 하나 대여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나 주방 이런 걸 쉐어하면서 이제 쓰시는 건데, 이것도 이제 더블룸이냐 싱글룸이냐, 거기에 싱글룸 안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월세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대부분 싱글룸을 대여를 하셨을 때 현재 2026년 초 기준으로 700유로에서 900유로 정도를 내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화로 쳤을 때 800만 원에서 135만 원이 내가 받는 이 월급 300만 원에서 그게 이제 3분의 1 정도가 다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시티나 교통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비싸지겠지만 어찌됐든 700에서 900유로를 항상 월세로 내야 하고, 이 금액이 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공과금은 또 사용자들끼리 또 n분의 1 해서 낸다라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 900유로나 이게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 월세가 이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남은 돈으로 또 다른 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식비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식비는 또 얼마나 외식을 많이 하는지, 술을 많이 먹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식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교통비, 시티랑 정말 가까이 살아서 모든 곳을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 집 같은 걸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비를 또 내고 살아야 하잖아요. 만으로 25세인가가 안 되셨으면 이제 영 어덜트 카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감안된
이 금액으로 워홀 오신 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어학연수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기관에서 돈을 내고 학생 신분으로 있으신 거기 때문에 학생요금을 내고 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반값으로 교통비를 타실 수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그런 혜택 찾으셨으면 좋겠고, 또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는 좀 저렴한 편인데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플랜 같은 거 비교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흔하게 쓰시는 게 뭐 4주 무제한 탑업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이나 뭐 이런 컨트랙처한 오블리게이션 없이 그냥 탑업하고 한 달 쓰고 탑업하고 4주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대부분 한 20유로 정도 되거든요. 20유로 내면 데이터 무제한, 그리고 통신사마다 다르긴 한데 뭐 전화 무제한인 데도 있고 같은 통신사끼리 전화 무제한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가 드는데,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를 뭐 한 달에 400에서 500유로 정도 나간다고 치면 그게 또 한 84만 원 정도 하나로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 벌써 적게는 130유로, 많게는 180유로까지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월세로 800유로 냈다고 치고 생활비로 500유로 냈다고 치면 남은 돈은 650유로 남는 거예요. 내가 아까 2200유로를 한 달에 벌었는데 이제 생활비랑 필수로 다 내야 되는 걸 빼고 나면 이제 한 650유로, 그게 한 100만원, 110만원 정도 남는 건데요. 이게 다 쌓여서 다 저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정의한 지출 내역은 필수 식비, 뭐 교통비, 또 이런 통신비만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옷을 산다거나 뭐 조금 더 이제 필수 이상의 지출이 들어갈 경우에는 또 물가가 한국보다는 또 높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또 비교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600유로 쓰는 거, 한 달에 600유로 쓰는 거 금방이란 말이죠. 또 유럽에 이렇게 짧은 단기간 있으신다 치면 여기 온 김에 또 유럽 여행도 하고 싶고, 뭐 어디가 아프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에 가야 된다 하면 또 병원비가 또 살벌하거든요. 한 번 갈 때 그냥 의사를 만나서 대화만 해도 70유로 정도가 나가요, 요새는. 근데 약값은 또 포함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의료비도 와장창 깨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있었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영어를 좀 더 배워야겠다 하면 뭐 어학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필수품 이외에도 나가는 지출들이 또 있기 때문에 650유로를 매달 남기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일랜드에서 알바나 직장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어서 뭐 워홀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을 모아서 오셨다가 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아일랜드 워홀이 나쁘다, 뭐 오지 마셔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워홀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일랜드에 오기로 마음을 정하셨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초기 자금을 생각을 해야 할지, 또 내가 평균적으로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를 벌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나가는지에 감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일랜드를 오시는 기본적인 목적이 유럽 나라를 택하는 거다, 뭐 여행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 뭐 여행, 경험, 이런 식의 좀 경험 위주의 선택이셨다면 충분히 고려하실 만한 것 같고, 워홀을 통해서 내가 외화벌이를 좀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좀 돈을 좀 많이 모아가고 싶다, 이런 목적이시라면 좀 고려를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일랜드에 정착해서 살면서 느껴본 시급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아일랜드 워홀이나 뭐 어학연수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환경과 목적 관련해서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꼼꼼한 준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고 싶으신 영상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